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 하루 동안 2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전체 수감자의 3분의 1에 육박했는데요. 늑장 전수검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 오늘 뉴스라이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어제 하루 200명 넘게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과 무증상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국내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내 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에선 음식점 내에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자는 내용의 표지판이 배부됐습니다. 민선 7기 대표 공약 사업으로 매년 10,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로구. 일자리 창출의 허와 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접종 개시를 위한 접종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기자 일단 백신 구매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지금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대한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만 명분, 총 2천만 회분에 대한 계약은 아직 계약서를 검토 중인데요.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 2월에서 3월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들어오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집단 거주하는 노인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백신별로 공급 시기와 효과성, 접종과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간 대상자별로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접종 시행기간과 관련해선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은 냉동고를 배치하는 별도 접종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접종 대상 국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약 접수, 접종 등록, 접종 후 이상 반응 감시 등을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접종 이후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해 인과성이 확인된 피해에 대해선 국가 보상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세부적인 접종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살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8,725명입니다. 어제보다 1,046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859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522명 더 늘어난 18,25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167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이 529명, 구로구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이 170명,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이 50명이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송파구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 확진자가 233명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현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커지는 확산세 속에 가족 간의 전파도 늘어 4명 중 1명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720명. 하루 평균 38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 360명에 비해 28명이 늘었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도 2주 전 29.1%에서 지난주 32%로 늘었고
무증상자 비율 역시 35.3%에서 지난주 38.1%까지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집단 발병에는 가족과 지인 간의 N차 감염이 많았는데 전체 확진자의 13%가 넘는 363명이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병원 및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다중이용시설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가족, 지인 간 전파로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만연하고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파급력이 큰 시설로 전파되며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이 대부분이고 특히 20대 이하 확진자의 44%는 가정 내 2차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 방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최근 감염이 번지는 걸 보면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 자리가 큰 문제인데요. 노원구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자제해달라는 식당 예절 표지판을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천지와 교회 등 특정된 곳에서 퍼져나갔던 과거 대유행과 달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 자리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2월에 발생한 관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타 지역 식당에서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고요. 이는 다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전염시키는 사례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식당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예절 표지판을 마련했습니다. 200만 개의 표지판이 약 3천여 개의 관내 음식점에 전달됐습니다. 부득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점 내에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밀집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때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표지판의 문구만으로도 무언의 감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에서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또 일행이 나눠 앉는 쪼개기 식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구로구에선 매년 10,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 와디슈에서 집중적으로 짚어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구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이번 수상으로 구로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올해에도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1만 3천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전반의 경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민선 7임기 내 5만 3천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이성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의 수상 기록만 보면 공약 이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업 현장에서의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은 매년 10,000개 이상이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은 지켜온 셈인데 전체 실적 중 60% 이상이 정부 부문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실적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적의 상당 부분이 특정 세대로 쏠려 있는 건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올해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에선 민간 공사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부문에 집계된 실적의 공통점은 대체로 단기 근로라는 점입니다. 주민배심원단에선 이미 2년 전에 세대별로 편중되지 않는 고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1년 이상 유지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하는 등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간부서에선 청년과 중장년, 여성 다문화 등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적 집계와 관련해선 1년 이상의 고용 실적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로구는 중장년과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해당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 이상의 고용 실적을 집계하기 위한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이상 그 고용 실적을 저희가 체킹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인력도 그렇고 좀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1년 이상을 추적한 적이 없잖아요. 배심원들께서 이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그 1년 이상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치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나타나는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미스매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게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좀 하든 계약직을 하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개되는 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규제를 통해서 이 근로 유형을 없애버린 거죠. 환경을 개선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에게 맡겨야 돼요. 산업 기반이 없는데 양질 일자리 창출 되겠어요. 가령 뭐 자동차나 조선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들이 이제 그 육성을 해가지고 기초 단위 간에 가령 옆에 중소도시가 있고 농어촌 있으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에 어떤 협력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역 내에서 좀 더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이다. 뭐 이렇게 일단 구는 쥐밸리에 인력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업과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 1월까지 구로 청년공간 청년이룸에 VR과 AI 면접 체험관을 만들어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로구에선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 예산이 보다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정책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변화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디쇼 이재용입니다. 용산구는 근현대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 보존하면서 역사 알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청에서 만들어진 공공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기록관을 조성했는데요. 구청의 기록도 오롯이 역사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청사 한켠에 스마트 기록관이 만들어졌습니다.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생성된 행정문서와 설계도면, 각종 구정백서 같은 공공기록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란 이름처럼 전산화된 기록물 관리 시스템과 자동화된 모빌렉, 여기에 전자태그 방식의 기록물 검색과 확인, 문서의 유출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관리 설비까지 모두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문서 보존 수요가 늘어나고 또 다양한 문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다양한 종류들의 문서를 기존 서가에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입구에는 업무 협약서와 상장, 방명록 같은 행정 박물과 간행물을 보여주는 소규모 전시 공간을 갖춰 기록물 전시관의 역할을 소소하게 살려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스마트 기록관 공사와 함께 이관된 기록물은 구정과 관련된 민간 영역까지 7종 2만여 권에 달합니다. 용산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들, 그중에서도 용산구의 행정 업무를 대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 기록물들 중에서도 민간이 관과 같이 협력한 기록물들이 있다면 그런 기록물들도 선발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코로나19 대응이나 구청장 연설문집 같은 백서와 책자 제작은 물론 전자문서 도입 전후의 기록물 전산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로동에 추진하는 근현대사 박물관에 공공기록물의 공개나 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신촌 일대를 청년 벤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서대문구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인 연세대 캠퍼스타운이 최근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기획하고 구상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에 첫 발을 디딘 이들입니다. 아이디어는 독특합니다. 의류 구매 전 실제 착용이 가능하도록 배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륜차의 통행 방식을 분석하고 사고 유형을 종합해 보험사와 연계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륜차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불법, 그리고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 운행 기록을 관찰해서 운행자의 안전도를 판단을 합니다. 안전도를 판단을 해서 안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를 해서 최근 서대문구가 조성한 연세대 캠퍼스타운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젊은 창업가로 구성된 54개 팀이 속속 입주 중입니다. 이곳에선 업체마다 무상으로 개별 사무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동 업무 공간과 노트북과 복합기 등 각종 기자재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 내려 먹는 것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주변에 다른 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킹 효과도 있고 저희 일하는 능률도 좀 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3년간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다만 매년 업무 실적을 평가해 거주 자격을 확인하는 등 경쟁 체제를 통한 발전을 꾀할 전망입니다. 최대한 여기서 있을 팀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을 수 있는 어떤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팀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캠퍼스타운은 신촌 일대를 청년 벤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서대문구의 야심찬 구상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청년들에게 숙식과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금터 1호와 2호를 개소했고 앞으로 신촌역 광장 재구조와 사업을 통해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지을 계획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가 되면 그곳에도 역시 스타트업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고 또 창업금터 1호점 바로 옆에도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입주하게 되면서 사는 공간과 연구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대문구가 당초 의회에 제안한 청년 벤처밸리 예산의 70%가 삭감되면서 편성된 예산은 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전체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배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노후주택이 즐비한 성동구 송정동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송정제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4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던 성동구 송정동 일대. 개발이 멈춘 뒤 노후된 주택은 늘어갔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재건축을 대신해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엔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엔 송정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송정제방 활성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송정제방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친환경 놀이터가 들어서고 경사형 진입로가 조성돼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송정 제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의 그 명소인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제방으로 많이 이제 운동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봄에 골목길들이 바둑관처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높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뭐 건축물의 계단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으로 좀 지은 건물들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도록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구역 지정을 통해서 기존 용적률의 30% 이내까지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골목길 정비 사업과 도로변 상가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짙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후 늦게 눈이 그치고 기온이 떨어지는 탓에 빙판길이나 도로의 살얼음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